그다음에 뭐 매년 바뀌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전문가님도 계시고 또 뭐 담임관 우리 학부모님들 경험도 있으신데 판단하시기에 향후의 특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다음 마지막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는 서류평가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고요. 특정 학교 몇 정도가 서류평가를 고집하고 유지하고 하는 과정들을 고착화시키겠지만 다른 학교들, 한양대학교나 일단 좀 연고대와 좀 노선을 달리하면서 인재를 선발하고 싶은 학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정책들을 오히려 고수해 갈 것 같고 사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토플이나 HSK 이걸 가지고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지필고사를 100%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년간의 입시 정책에 대해서 공시하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2년까지는 정책 변화는 아마 없을 거고요. 그 이후의 정책 변화들도 다시 또 공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어떤 시스템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막 탕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향후 특례 변화에 대해서 이모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2021년도부터는 이제 2년 특례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상사 주재원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만 있어도 이제 특례 자격을 얻었는데 앞으로 그런 건 없어지고요. 이제 전부 다 3년으로 일단 일정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이 학기만 이제 중국에 있고 방학 때는 한국에 있었잖아요. 이제 요것도 이제 아마 봉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일정한 기간, 1년 중에서 뭐 3분의 2 정도는 해외에 있어야 되고 3분의 1만 넘어서 이걸 매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년 특례라고 하면 1년 반, 어떻게 합치든 1년 반만 되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들도 매년 자격 기준으로 넣어가지고 조금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특례를 바라보는 시야가 그렇게 곱지가 않아요. 특례된 것들이 좀 곱지가 않고, 또 하나는 학생 수가 줄어나가기 때문에, 조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위권, 사실은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들이 이제 상위권 대학들을 주로 보내고 싶어 하는데, 하위권 대학들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상위권 대학들이 특례를 계속 뽑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 학생들이 자꾸 학령인구가 줄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지방 국립대나 지방 사립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마 3년 특례는 향후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유미 어머니, 향후, 특례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봉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도 3년 특례가 조금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어쨌든 나라에서 자꾸 대학 구조조정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살아남는 대학이 있을 수 있고 또 안 되는 저희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재외국민 아이들도 거기 들어가서 어떤 일정한 학교의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수 있으려면 일단 어쨌든 뽑아야 될 텐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3년 특례는 이제 우리가 흔히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차츰차츰 힘들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학은 또 많은 인원을 또 뽑아서 또 학교 충당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거기에 맞춰서 12년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12년 아이들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조금만 하면 어디 간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이제 정말 경쟁력을 갖춰서 좀, 3년에 못지않게 좀 갔으면, 그래야지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 예. 네. 자,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한 말씀. 네, 과거에는, 해외로 나와 있는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는 3년 특례 혜택까지 받고, 이제 그걸 대학을 많이 갔는데, 점점 추세가 지금은 나와 있는 기업들도 많고, 이제, 3년에 대한 특례는
특례 전성기는 거의 끝나갈 것 같아요. 가고 12년이 그나마 특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특례 입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필이 조금 줄고 서류 평가 위주로 간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상위권 대학에서 서류 평가를 많이 하는 거지 지필 위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럼 우리 향후 특례 변화에 대해서 우리 조혜기 학생 의견 있어?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점점 특례가 어려워지는 만큼, 그리고 더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한국에서 공부하고 대학에 오는 학생들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민정희 학생은? 저는 지금 마무리 발언 아니에요. 앞으로 특례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학생들은 일단은 자기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앞으로 변화될 특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마무리 발언 쪽으로 가시는데, 자, 일단, 향후 특례 변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 처음에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토론의 목적은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대상이 아니고,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A부터 Z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잠시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 이제 끝나는 이제 부분까지 왔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에 각자 이제 특례에 관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한 말씀 더 하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고,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저희가 토론된 내용 이외에 뭔가 없을까요? 특히 저는 이제 자격 조건, 이제 저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아니, 저는 이제 요새 전화를 좀 많이 받아요. 무슨 전화를 받냐면, 인터에서 이제 이번에 졸업하고 한국 대학을 가는 이제 어머님들 전화를 받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어머님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국제학교를 다닌 아이들은, 뭔가를 준비할 때, 서류도, 다, 이제 준비하고 서로 얘기해 가면서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또 이제 말하자면, 서류에 목록표 같은 게 있어요. 대학에서 써라는 거. 그러면 한 10가지에서 20가지를 써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순위도 다 선생님한테 저희가 써서 가가지고, 다시 우선순위도 바꾸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서로 도와줘서 이제 서류를 접수하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입학 서류를 뽑아서 써야 되고 하는 이제 인터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로컬 어머님들은 그거를 무슨 서류를 써야 될지, 그러니까 IB를 하는데 IB 그거를, 하나만 써야 될지, 뭐를 이거를 너무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터가 여기가 이제 많잖아요, 인터. 그래서, 인터 어머님들이 졸업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례 입학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문기구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예, 근데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으네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이제 올리면 이걸 들으시고, 궁금하시면 그걸 댓글을 다루시고, 요거는 이제 중상 정도의 부분이고, 고급 정도는 인터 다녔었던 분들이 인문관 선생님 찾아가시면 안 되실 것 같고, 그죠? 일단 한국 학원을 가시든 또 다른 학원을 가시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뭔가 학원에 안 다니면 가서 이제 질문하기가 이제 그렇죠. 이거 이제 이 중상 요 전 단계는 이제 내부에 물어보시고, 내부보다도 이 만개장 요 편에 이제 여러분도 올라가시니까 댓글을 다시도록 하시고. 인터에서도 한국 이제 학부모 회가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회 졸업생을 하다 보니까 정보가 아예 없어서 성적표라든지 액티비티, 서비스 이런 증명서 조사를 어떻게 뜨는 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때 지라부장 계실 때 제가 한국학원 나오는 거를, 한국학원이 아니지, 한국공시학교 나온 거를 보고 도리어 우리 학교에 가서 이런 폼으로 적어주세요. 대학을 입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립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 학부모 회에서 좀 많이 하는데 거기도 참여하시는 분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참여 안 하시는 분은 또 정보가 또 작을 수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은 운영이 그러겠네요. 되긴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유명원님 말씀은 이제 여기 인터가 많으니까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또 많겠죠. 뭐, 많죠. 그죠? 네. 참고로 이제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단위 학교, 뭐 예를 들면 각 뭐 웹이든 뭐 더리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단위 학교별로 한국 어머님들이 저한테 연락 주셔서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나 특례 입시 형태는 좀 어떻게 바뀌느냐 등의 얘기를 요청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같이 간담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 제일 잘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이 웹 어머님들이 제일 잘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부의 문제는 어차피 다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공개해도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 윤모 선생님 안 되실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시니까. 진짜 안 돼요. 네, 여담이고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이제 학부모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국제학교 인터하고 한국제학교는 한국의 같은 티오로 지금 예. 경쟁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아, 그렇군요. 제 학교 부모님들은 저희 진학부로 오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죠. 아, 예, 뭐, 그거는 뭐,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한국국제학교 부모님들은 모르실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가 어렵게, 마련한 부분은, 일단, 한국에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논문 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없는 우리들만의 이제 대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는 정도의 일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 선에서 들으시는 분들 또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 뭐 장시간 해주셨는데요. 각자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한 말씀씩 특례 입학 관련해서도 좋고 우리 정혁이하고 원정이는 뭐 중국 학교 생활을 예를 들어서 자, 한국에 있는 학생들, 뭐, 저희는 중국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는 뭐, 이런 면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뭐, 특례, 뭐, 준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포함해서 그냥 편안하게 특례 관련해서 한 말씀씩 해 주시고, 오늘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해졌으니까, 우리 정혁이는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자, 정혁이부터 한 말씀 해주세요. 그냥 모든 거, 자, 중국 생활 3년 반 통틀어서 모든 얘기해도 좋아요. 부모님께 감사해도 좋고. 처음에 중국에 오기 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랑. 그리고 중국에 오면 뭔가 되게 한국 사직생활이어서 되게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중국 북경에 와보니까 왕징에서 살아보니까 정말 한국이랑 다른 점도 별반 없고 그리고 진짜 행복한 생활을 하고 간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만약에 학교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만약에 여기 오시려고 하는데 자녀 교육이나 학교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한국 국제학교도 있고 국제학교도 있으니까 되게 초이스가 많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네, 걱정 안 하시고 북경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정혁이는 본인이 커서 이제 어른이 됐어. 네. 그럼 이제 북경이 이제 주재원으로 나왔어. 그럼 자녀분은 국제학교 다니게 합니까? 인터 다니게 합니까? 본인 기준에서.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일단 국제학교를 보내볼 것 같아요. 제가 좋아서.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도 한 말씀. 저는 중국에 나왔다는 게 진짜 하나의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고 그 기회를 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는 해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중국에 옴으로써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정말 그냥 모든 것 자체가 값지게 느껴졌어요. 고급 단어 많이 쓰시네요. 무슨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혜 후보님 말씀.
저도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북경에 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거의 제2의 고향 같고 한국에 가면은 어색해서 다시 빨리 오고 싶고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이제 괜찮은데 일단 이제 저희 이제 남편분은 이제 작년에 한국을 돌아가셨어요. 네, 했는데 이제 저희 둘째도 저는 이제 여기 그러니까 12년 전은 그런 걸 만드는 것보다 일단 한국 가서 적응을 시켜서 이제 이제 뭐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그 두려운 마음에 이제 안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일단 뭐 지금 이렇게 그냥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북경에 있는 거는 정말 그 어른이나 아이나 저희도 약간은 글로벌 마인드가 좀 생겼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일단 어쨌든 그 아이들도 중국을 이제 제가 참 안타깝게 느낀 게 아이들이 중국을 너무 이렇게 좀 낮춰서 보는 그게 저는 항상 안타까운데 어쨌든 중국과 같이 이제 미래에 살아가야 되는 이제 아이들이고 더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일단 좀 넓은 시각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런 그런 다양한 어떤 문화나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중국에 와 있는 거는 정말 기회고 축복이고 제일 처음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는 중2, 중3 데리고 나와서 특례를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아빠 발령나라고 막 내보내려고 했는데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니까 때가 왔다 이러고 나왔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인터 가서 적응할 때 얼마나 힘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내가 부모가 너한테 얼마를 투자하는데 학교 가서 잘 듣고 잘 배우고 와라 하고 이제 그것만 요구했는데 돌이켜서 보니까 걔도 정말 1년을 니네가 버틴겨야지 들리기 시작하잖아. 인터 가서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이제 걔 그런 상처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것만 막 강요했던 나중에 또 고백이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 따라서 중국 와서 자기네들이 경쟁력 있게 언어를 습득한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 지금 뭐 유학을 준비하던 뭐 중국으로 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와서 많은 문화를 즐기고 언어 열심히 하고 또 학생 때 따라왔으면은 일단은 본부는 공부고 우리가 특례에 대해서 오늘 나눴지만은 특례가 인터를 다니든 한국국제학교 다니든 일단은 성실이잖아. 성실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내신이고 IB를 하든 일반 내신을 하든 성실이기 때문에 그 본분 다해서 돌아가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 또 가장 큰 소득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보기 좋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직업 꾸리고 한국에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 어디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큰 소득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참 제가 그걸 까먹었네요. 여러분들 중국어는 어떤지 학생들 이게 지금 인터하고 지금 국제학교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말씀 나누고 마지막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김 원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네, 저는 아까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냥 부탁이라면 부탁일 수 있는데 여기 계신 교민분들도 그러신 것 같고 새로 여기 오실 분들도 그러시지만 막상 여기서 생활을 할 때는 좀 더 먼 곳에 여행을 간다든지 중국에서 꼭 봐야 될 곳을 가본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못 지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제가 농담처럼 너희들은 경기도 왕징시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택시 타고 좀 있으면 집에 갈 것 같고 서울에 있는 집 갈 것 같고 그리고 중국만 안 써도 여기서 생활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면 왜 중국 문화는 이렇고 한국 문화는 이런 차이점은 어떻나 또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나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낮게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다름을 보고 인식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쉬운 게 좀 많아요. 특히 여행을 가거나 좀 현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거리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자, 윤모아 선생님 한 말씀.
예, 저도 첫 번째 당부사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이제 해외 생활하시면 사실은 뭐 본인의 자녀가 특례를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사실은 해외 생활하시는데 해외 어디에서 생활을 하시든 중국에 생활을 하시든 그때그때 필요한 서류들은 좀 잘 챙겨 놓으셨다가 나중에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 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이제 중국 여행에 대한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만 되면 무조건 여행을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시간과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쓰시긴 하는데 어떤 많은 문화를 사실 습득하고 가야 되는데 저희 학생들도 보면 일부 이게 국한된 문화만 왕징이에는 조금 문화 또 인터 다녀보면 인터 문화만 볼지도 모르는데 중국 이런 이 베이징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정작 중국 문화는 하나도 못 보고 한국에 돌아가서 나중에 중국을 대상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문화적 그런 장점들을 살리지 못하고 중국에서 공부한 것이 그냥 한국에서 공부한 거와 똑같은 그런 것들로 얻어간다라면 사실은 중국어 공부하는 게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중국을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체험에서 이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뭐 이들의 정서는 뭐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이 베이징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전 세계인들하고 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좀 학생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제 올해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학생들한테 중국이 사실은 이제 베이징이라는 곳이 박람회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박람회가 있는데 사실들이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서 올해는 한번 2학기 때는 저희 학교 학생들 데리고 이제 엄청나게 박람회를 쫓아다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학생들한테 좀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서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했을 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많이 체험하고 갔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